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용호입니다. 오늘도 이제 힘들죠? 고생 많으셨습니다. 코스피는 0.6%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2.1%,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0은 마이너스 2.7% 정도 하락하면서 좀 굉장히 피로감이 큰 그런 하루였습니다. 기관 매도세도 보시면은 코스피는 뭐 안 팔았어요. 근데 코스닥은 1700 정도 팔면서 외국인보다 훨씬 더 많이 파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, 기관이 계속해서 좀 이제 코스닥을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비슷한 시기를 올해 초에 본 적이 있죠. 올해 초에 코로나 이후에 반등장에서 이제 코스닥 뿐만 아니라 그때 코스피도 포함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개인만 받았지만은 그냥 그거 다 받아먹고 올렸죠. 그러고 나서 뒤늦게서야 아차 싶어서 외국인과 기관도 합류를 하는, 네, 그런 모습을 좀 우리 보였습니다.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뭐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이 꺾일 것이다, 코스피가 꺾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물론 이제 그 올 초에 비해서 현재 개인의 수급이나 이러한 힘이 좀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 올해 초에 개인 수급의 힘이 이제 발휘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문제는 이제 12월 말에 있을 대주주 양도세죠. 그게 문제죠. 이제 개인별 3억으로 이제 맞춰졌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커요. 상식적으로 우리 그 개인 중에서 한 종목에 뭐 3억 이상이니까 3억 말고 뭐 한 5억, 10억, 15억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종목이 코스닥 중소형 주겠습니까? 아니면 코스피 대형 주겠습니까? 회원님들 상식적으로 코스피 대형주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오히려 개인 매도세는 코스피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. 개인들이 코스닥을 매매를 많이 하지만 좀 짧게 많이 포진이 돼 있다. 그에 비해서 코스피 종목은 굵게 그나마 코스닥에 비해서는 덜 이제 넓게 포진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런 시점 봤을 때 아직까지 연말까지 한 2달 남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막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흐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제가 이제 시황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뭐 회원님들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시장이 더 하락을 하는데 지금이 요 초입이지 않을까, 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사실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. 이게 하루아침에도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이제 막 시장이 뭐 하루아침에 폭락을 할까라고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좀 스스로의 기준과 어떤 원칙으로 좀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 이 수급창이 내리고 코스피를 저는 항상 이 우리나라 증시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뭐 미국 보면은 뭐 다우와 나스닥 같이 보지만은 그건 이제 예외로 둘 다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, 뭐 일본을 본다 하면은 니케이 보고 중국을 본다 하면은 상해를 보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의 중심은 코스피입니다.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 한국 증시 굉장히 선방하고 있네, 높게 올라와서 잘 가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여기에 많이 깔려 있죠. 근데 또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하락한 게 많이 하락한 것 같지가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. 지수 대비해서 종목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보시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테마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. 뭐 예를 들면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뭐 정치 테마주, 정책 관련주, 자율주행 관련주, 뭐 정책 테마주도 많고, 뭐 2차 전지, 바이오, 그린 뉴딜,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매매를 많이 하고 좀 좋은 기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너무 이제 종목들이 다양하죠. 지금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. 수소차, 2차전지, 5G, 특히 요즘 5G 좀 많이 안 좋네요. 뭐 다시 이제 그 3분기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
지금 종목들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에게 익숙하고 뭐 유망하고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업종 테마 섹터들이 최근에 하루하루 낙폭이 마이너스 5%는 웃었고 하루에도 마이너스 10%그 이상 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손이 쉽게 안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어쨌든 이 지수 자체는 많이 하락을 안 했지만은 굉장히 1개월 이상 긴 피로도를 주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소 그 현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3월장을 보시면은 회원님들 3월장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코스닥 나름 이제 뭐 고점에서부터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하루, 이틀, 3일, 4일, 5일, 6일, 7일, 8일, 9일, 10일, 10거래일이 2주였어요. 2주. 이 폭락장이 한 2주밖에 안 나와서 시간적으로 이 하락률 자체는 큰데 시간이 2주밖에 안 걸렸어요. 근데 지금 뭐 한 달 이상을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2주에 짧게 두들겨 팬 거고요. 근데 좀 심하게 두들겨 팬 거고 지금은 2주가 아니라 그 2주 동안 짧게 두들겨 팬 거고 길게 한 달 이상 길게 완전히 은근히 괴롭히면서 뭐 은근히 괴롭히고 은근히 때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. 이건 이제 깡패들이 대놓고 두들겨 팼다. 단체로 와서 와르르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두들겨 팼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은 약간 이제 그 어디 그 조직 내에서 약간 이제 괴롭힘, 따돌림, 은근한 괴롭힘, 뭐 구타도 막 단체로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좀 은근히 때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또 은근히 괴롭히고 그런 좀 구간이 길게 지속되고 있다. 피로도가 상당합니다. 저도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 있고 예측이 하기 너무 힘든 시장이고 하루 아침에도 하루 안에서도 등락이 너무 심하게 바뀌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렇게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분석하고 있는 저도 어려운데 직장에서 혹은 뭐 어디 그 각자의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좀 많이 힘드실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지금 시장이 힘들다. 뭐 여기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은 휴재를 제외하고는 상위 종목들이 처참하죠. 마이너스 5%는 뭐 흔합니다. 4, 5%는 흔합니다. 이게 코스닥 대형주들이 오늘 하루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. 좀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심각하다 이거를 우리가 알자는 게 아니라 중심을 좀 잡고 가자 이겁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. 우리 시장의 중심은 어디입니까? 코스피입니다. 코스피예요. 방금도 말씀드렸죠. 지금 코스피는 나름대로 좀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. 그래도 이렇게 좀 버티고 있습니다.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지수 자체는 버티고 있어요. 뭐 삼성전자가 버티든 뭐가 버티든 버티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코스닥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P가 기준이고 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더 탄력이 있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같은 한국 시장에 있죠. 뭐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의 방향성을 코스닥이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자연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